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또다시 함께한 이제 전문가 제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굿모닝 성공 투자 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제 화요일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여러분들이 또 제 방송을 보시면서 또 시장, 이번 주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우리 전략은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제 소개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번 주 때 여러분들, 그쵸? 또 제가 또 방송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 관련된 상황과 이제 국내 관련된 상황, 그 다음에 이제 테마랑 그리고 전략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래서 제 노란톡 관련돼서는 주식은 제프, 수익은 점프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하시고 또 들어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노란톡 메신저에서 여러분 참여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쉽게 공략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해외 관련돼 가지고 좀 재밌는 기사와 재밌는 이슈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도 함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부터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건요, 나스닥 현재 선물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시간대가 8시 7분 정도여가지고 월요일 8시 7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장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드립니다. 저번 주 시장 이제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은 이제 19일부터 시작했었는데 19일부터 저점을 찍은 상태에서 나스닥 선물 자체가 지금까지도 상승하고 있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도 신고가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지금 얼마 정도 상승했습니까? 뭐 거의 지금 4.5% 가까이 선물 시장이 상승했던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이렇게 4.7%, 4.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피부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이제 국내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지 못하다라고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물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방법, 소개해드릴 것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슈성으로 봤었을 때 크게 ECB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ECB 통화정책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ECB 통화정책도 결국엔 여러분들 잘 봤었을 때, 요약을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기존 채권 매입 같은 프로그램들이 2022년도 이제 3월까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정책금리 또한 현행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은 이제 아직 어려운 시기다라고 말을 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페드와 이제 똑같았던 그 인플레이션 목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처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목표치도 2% 정도로 상향을 시켰다. 그쵸? 평균 물가 목표제랑 되게 닮아 있는 듯한 상태의 장치를 이제 또 시장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현재 ECB의 이런 회의에 따라서 통화정책 회의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도비시해 보였다. 이제 비둘기적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시장은 크게 총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이러한 뭐 연준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ECB라든지 뭐 제오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지만, 그렇죠? 이런 유럽 시장, 유럽의 중앙은행들과 미국의 중앙은행들이 결국에는 발언 자체가 크게는 두 가지,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 이렇게 총 두 가지가 있는데, 매파적인 발언은 결국에는 금리를 인상해야 되며 시장을 조금 더 긴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고, 비둘기적인 발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완화적이었다. 그렇죠?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거고 테이퍼링은 좀 뒤로 가라, 그쵸? 뒤로 가라. 그리고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해야 된다. 시장을 좀 더 부양을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시장을 좀 증진시키고 조금 더 확장 정책하려는 그러한 모습 자체가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통화적인 회의를 봤었을 때, 결국 우리들은 원하는 게 뭡니까? 그쵸?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내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냐, 말아야 되는 시기냐,
이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요약이 여러분 중요할 텐데 결국에는 그 발언을 보기 위해서는 매파적인 발언이냐 비둘기적인 발언이었냐 이것만 확인하시면 된다는 점 여러분들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시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회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비둘기적인 발언이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조금 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히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존 채권 매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늦어진다는 소리는 시장에서 다시 말해서 봤을 때는 테이퍼링 자체가 조금 더 뒤로 밀려질 것이다, 약이 될 것이다라는 뜻과 유사하고 사실 뭐 이번 같은 경우에 저는 8월 달에 있을 잭슨홀 시장, 그쵸?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9월 이후에 조금 움직임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거와 유사하게도 8월 때 있을 잭슨홀 때가 좀 시장에서 가장 큰 빅 이벤트이지 않을까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금리 같은 경우는 현행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은 결국에는 사실 뭐 올릴 순 없죠. 저 절대 올릴 순 없는데 일단은 현행 상태를 유지하겠다라고 못을 박아두는 것 자체가 결국은 시장으로 하여금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평균 물가 목표지였던 이제 AIT와 비슷하게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ECB 회의에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 정도로 설정을 해놨죠. 자, 그런데 이게 좀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상 이전에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심한 디플레이션의 압박감에 돼가지고 시장 상태가 결국 인플레이션 자체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양적 완화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봤었을 때 통화에 대한 질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낮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상승하고 있는 이유들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셨을 때는 크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비둘기적인 발언이 좀 강했다는 것과 이제 유사하게도 시장이 조금 더 완화적이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발언과 동일하게 시장이 조금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승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12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지만, 그쵸? 여러분 중요한 게 그게 아니죠. 그쵸? 또 한편으로는, 그쵸? 구겐하임이라는 이제, 어, 저 뭡니까? 자, 스캇 마이더드 같은 경우에는 그쵸, 월가에서 채권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스캇 마이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의 인터뷰가 나오면서 이제 요런 말을 했습니다. 그쵸?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버블에 휩싸였다.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저번 주 인터뷰 때 블룸버그 인터뷰 때 말을 하면서 사실 웬만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숏에 대해서, 그쵸? 이 숏이라면은 시장의 하방 경직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사실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저랑 또 생각이 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쵸?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결국에는 말씀드릴게요. 오늘 조금 현금 비중을 조금 더 채워두는 식으로 한번 시장에 좀 더 한 발짝 물러서라 라고 말씀을 드리려 했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스칸바이더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 조금 더 좀 고점이다. 그쵸? 시장이 좀 더 좀 뒤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우리들에게 좀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대한 이제 이유 자체가 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보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굉장히 뭘 했던 사람인지 여러분들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 상태가 굉장히 미국의 채권 금리 자체가 그죠? 미국 10년물 채권 장기채 금리 자체가 1.7, 1.6, 1.7까지 상승했었을 때 아무도 채권 금리가 상방을 계속적으로 한다라고 말을 못했고 계속 이분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리 상승을 할 때쯤 그쵸? 거의 고점과 이제 유사한 1.6, 1.7까지 갔었을 때쯤 그때 이제 국외나인 투자자가 와가지고 이제 시장의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은 건 말이 안 된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의 마이너스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시장의 국채 금리가 많이 뭐 그 사람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떨어졌긴 했었죠. 최근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1.2 정도 1.2포인트까지 지금 내려오는 상태인데 그거 말고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었던 시기가 맞았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계속 너무 빠른 고점이었다. 너무 빠른 버블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하방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열려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비트코인도 지금 마찬가지로 조금 더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잘 맞추시는, 그쵸, 잘 맞추시는 분위기는 하지만, 그쵸,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잘 맞추고 있으니까 제 발언 자체가 여러분들 좀 조심스러운 거 알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제 생각대로, 그쵸,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그쵸, 제가 시장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과 유사하게 시장도 잘 맞춘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구겐하임 투자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시장에서 큰 자산가로 알려져 있고 투자 채권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쇼패팅을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나름 이유가 있어서 하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미국 증시는 당분간은 조금 상승하겠지만 조만간에 큰 하락폭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은 시장 자체가 2020년도 과거 코로나 당시 때는 굉장히 많은 부양책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때는 처음 경험해보는 사태이니까 그랬던 거죠. 하지만 지금 2021년도 다시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증가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 많은 부양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 연준도 그렇고 ECB도 그렇고 굉장히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말은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이라 보여지면서 통화의 가치가 너무 많이 지금 싸지고 있다. 그쵸?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런 강대국들, 그쵸? 기축통화국이나 이러한 국가들의 통화 가치는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쵸? 최근 흐름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오히려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가 굉장히 저렴해지고 있다. 자, 이걸 다시 말해서 먼저 환율이 가장 우리 눈에 움직이면서는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죠. 환율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좀 하락하게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지금 조금 위험한 사태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조금씩 숏 포지션을 좀 취하면서 지금 뭐 완전하게 숏 포지션을 취한다라는 것보다는 차익 실현을 그쵸?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수익이 나신 것들과 그리고 지속하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차익 실현 조금 하시면서 한 발짝 약간 뒤로 물러서는 게 어떨까라는 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그렇고 저도 앞으로 지금 2부 때 그쵸? 여러분들한테 논리를 제시하면서 말씀드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저 미국 증시가 지금 4.5% 상승을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그저 선물 자체 지수 자체가 이끌어줬다. 하지만 이제 그 증시 관련돼서도 이제 중국에 관련된 이슈들도 분명 있지만 그거 같은 경우 나중에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번 이렇게 상승을 했었지만 ECB도 마찬가지로 완화 정책을 펼쳤지만 지금 일부 거물급들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익 실현하면서 조금씩 소포지션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일부 이제 해외 증시 관련돼서 요약을 제가 또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2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을 또 바라보면서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차익 실현과 함께 지금 환율의 가치랑 이제 비교해가지고 한번 더 바라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양책과 관련돼가지고 정책적인 기조의 흐름과 그 다음에 이번 주 시장에 관련된 요약본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시장에서 어떤 스케줄이 있을지 어떠한 시장이 이제 펼쳐질지 여러분들도 말씀드리면서 이제 1부 이렇게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일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 관련돼 가지고 간략하게 해외 ECB 통화 회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향후에 펼쳐질 시장 전망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채권항에 대해서도 이제 시장 뷰에 대해서도 제가 또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이제 일부 이제 요약을 한 번 더 해드리자면요. 결국에는 이제 시장 자체 ECB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조금 완화적으로 보이면서 유럽의 증시 자체가 상승을 거두었고 그렇게 이제 마찬가지로 페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그거다. 이제 결국에는 너무 많은 양적 완화가 현재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현상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시장의 가치가 지금 굉장히 지금 고밸류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조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따라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전망 같은 할 수 있는 그런 전망에 관련된 투자자들도 이제 지금 속속히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번 해외 관련돼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쵸? 스캇 마이더스 같은 경우나 마이너드 같은 경우나 이제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하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 지금 1부 때 말씀드렸던 그러한 방향성입니다. 자, 2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렇죠? 2부 시장 때는 조금 더 국내 시장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시장 장세, 어떠한 시장이 현재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볼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란톡방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제가 보통 이제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제가 올려드렸고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일요일마다 올려드리도록 하는데, 그쵸? 오늘은 제가 월요일날, 그쵸? 지금 녹화를 찍고 있는 월요일 당일날에 제가 이렇게 작성해서 올려드려가지고, 그쵸?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면서 시장 준비 전에 이번 주 시장에서 어떤 게 올라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장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신규 상장주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제 뭐 과거에 있었던 과거에 상장주에 있었던 그런 친구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IPO 관련돼서도 그런 뭐 인베스트 회사라든지 그런 효독도 이제 수급이 들어올 거다.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라갈 게 없습니다. 올라갈 게 지금 최근 들어서는 없다 보니까 정치 테마 쪽이나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피지 업체라든지 뭐 피지 업체 많죠. 다날 그리고 뭐 KG 모빌리티 그렇죠. KG 모빌리언스 그 다음에 뭐 등등 기타 등등 뭐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마찬가지로 있고 그 다음 4단계 거리두기 관련돼서 뭐 포장지 택배 관련돼서 택배 포장지 관련돼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원격 진료,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서 아마 한 주가 일단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시장과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내가 보면서 한 주 한 주 계속 진행되고 바라보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또 이벤트로 그쵸? 여러분들 근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주라벨이나 다른 이제 돼가지고 이제 이벤트가 되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또 뭡니까? 이렇게 시나리오 같은 경우도 드리죠.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 때만 하더라도 7월 11일 날 기준으로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36,900원 정도에서 진입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그쵸?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또 지금 뭐 크게 시세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한 개이죠. 그쵸?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참여하실 때는 주식은 제프, 수익은 점프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검색하기 힘드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QR코드로 해서 검색을 하시고 카메라 갖다 대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 브리핑에 앞서가지고 일단은 항상 말씀드렸던 시간에 지금 일단 찍는 시간대는 여러분들 월요일 12시 40분 정도이고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 시장에서 조금 주되게 봐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현재 지금 외국인의 수주급 동향입니다. 그쵸?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고, 그쵸? 일단은 6월 10일 기준으로, 6월 10일이 선물 옵션 만기 날 기준이었기 때문에 6월 10일 날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순매수 수량 말고 순매수 금액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매수 금액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이끌어가는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으면서, 그쵸? 거의 뭐 10조 안팎의 금액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그쵸? 순매수 수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으면서, 그쵸? 그리고 시장을 이끌고 있고, 그쵸? 외국인 같은 경우나 기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포지션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좀 주되게 보실 수 있는 게 선물에 대한 움직임이고, 그쵸?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선물 자체가 7월 22일 날 기준으로 조금 바뀌었다는 점. 자, 그리고 지금 지수 동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살짝 이러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고점을 조금 더 확인한 상태에서 저점을 한 번 더 찍어줬다가 그 다음에 살짝 계단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빠질지 3200으로 조금 빠질지 아니면은 다시 또 올라가가 3300포인트를 이상으로 올라갈지라는 이러한 과정 속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증시 자체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1부에서 마찬가지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부 때도 주되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시장은 현재 지금 피로에 휩싸여 있다. 피로에 휩싸여 있다. 그래서 지금 뭐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3,188포인트 요 정도 자리 요 정도 자리나 3,200포인트가 좀 굉장히 중요할 포인트로 보여줄 수 있고요. 보여줄 수 있고 그쵸? 그래서 한 번 더 깨지게 된다라면은 그쵸? 뭐 그러면 지금부터 아예 하방으로 쭉 내려갑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또 아니죠. 그건 또 아니고요. 지금 월봉을 보시면 일봉상에서는 조금 고점에 대한 피로 압박감이 좀 받치게 되면서 약간씩 하방으로 지금 내려갈 것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주봉이나 일봉 월봉 같은 경우는 볼까요? 월봉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이제 납득이 되시죠,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의 계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쵸? 저희 이제 노란 톡방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나 그쵸?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간 계좌들이 많죠. 그쵸? 올해 들어와가지고 그쵸? 11월 달부터 1, 2, 3, 4, 5, 6, 7, 8 8개가 양봉을 떴습니다. 그쵸? 11월 달부터 계속 상승했다는 거죠. 한 번도 쉬지 않고 그쵸? 계속적으로 코스피가 양봉으로 잡히면서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7월 달에 음봉으로 잡히는 게 당연한 거겠죠. 당연한 거. 제 기준에서는 지금부터 조금씩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익 실현하실 것들은 차익 실현하시고 그러니까 시장의 펀더멘탈과 이제 만약에 크게 이제 와닿지 않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들고 가도 된다. 테마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들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웬만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차익 실현하시면서 시장이 저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8월 그렇죠. 이것도 보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이게 8월 관련된 이제 미래에셋에서 나오는 이제 8월 시장의 경제 지표입니다. 주요 일정 지표인데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 금요일 날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8월 26일 날 잭슨홀 컨퍼런스라고 보시는데 이 잭슨홀 전까지는 사실 잭슨홀 전까지 여기서 이런 자리, 이런 날 전까지는 그렇죠? 8월 넷째 주 전까지는 살짝 시장이 좀 하방 경직성을 조금 더 보시면서 차익 실현을 조금 하셔라. 그래서 시장에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3,200포인트 오늘 월요일 출발부터 약간 음봉으로 잡히면서 약간씩 조금씩 하방 경직으로 조금 나오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차익 실현하시면서 시장에서 조금 더 이제 그렇다고 이제 곧버스를 들어가는 말은 또 아닙니다. 곧버스를 들어가는 또 말은 아니고 차익 실현 좀 하시면서 이제 있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따로 이제 CPI 지수 같은 경우나 그쵸 여러분들 CPI 지수 같은 경우나 지금 최근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봤었을 때 굉장히 지금 높게 고밸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CP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CPI 지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그쵸 지금 보시게 된다라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으면서 지금 뭐 30년 동안 만에 지금 뭐 계속 고점을 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계속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가지수가 계속 상승이 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줄이고 있는 상태는 또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뭐 양적 완화 포지션 같은 경우 지금 늘어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가고 있으니까 그에 맞게 우리도 봤었을 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연준의 자산 총매입, 채권 총매입 같은 경우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가 아무래도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뭐 우려스럽긴 하지만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오리지널 바이러스를 지치고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 속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그것보다 더 많이 지금 고밸류가 되면서 정말로 많이 양적 완화를 지금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서는 납득이 갔었지만 2021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납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도 좀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몇 조 달러의 부양책이라고 하는데 사실 몇 조 달러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죠? 뭐 사실 몇 조 달러로 하면은 와닿지도 않을 수 있는데, 그쵸? 천조, 뭐, 그쵸? 1200조, 1100조 정도 되는 그러한 금액인데, 그쵸? 1조 달러 기준으로. 근데 지금 그게 뭐 시장에서 봤었을 때 예전에는 몇 조 달러, 뭐 1조 달러, 뭐 한 5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다면 시장에서는 와 하면서 엄청나게 크게 부양책을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몇 조 달러 부양책을 한다? 더 하지? 왜 돈이 없나? 그쵸? 아직도 채권 매입을 덜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끔씩 한 번은 우리가 좀 뒤돌아봐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쵸? 너무 많이 지금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 않나. 그쵸? 몇 조 달러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규모적으로 큰 규모인데 실업 수당 건수 자체도 그렇고, 그쵸? 최근에 지금 고용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쵸? 오히려 일하면서 내가 서비스직으로 일하면서 일하는 것보다 그냥 실업 수당 받으면서 지내는 게 좀 더 실업 수당도 웬만한 일한 것 금액만큼 주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미국적으로 굉장히 풍토가 심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봤었을 때는 지금 조금 고점의 시나리오가 좀 잡힌 것 같다. 남들 다 상방 칠 때요. 그렇죠? 이때 이제 우리가 조금 차익 실현하면서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조금 숏 포지션을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상황 봤었을 때 뭐 현재 지금 상황 자체는 15,000, 그렇죠? 나스닥도 15,120포인트 정도를 찍었는데 사실 숏포지션을 좀 보는 게 좀 어떨까? 그래서 조금 더 하방 경직을 바라봐가지고 한 떨어지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지 않을까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뭐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반대의 상황이 나오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방이 계속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기부터 그렇죠?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7.5라고 말씀드렸던 건요. 이건 제 주라벨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왜 6월 10일이 가장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6월 10일이 선물 옵션 만기 날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 날이기 때문에 이날 기점으로 지금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6월 10일 기점으로 지금 8.2%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7.5가 아니고 8.5%까지 상승이 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소리입니까? 반대로 이거랑 그쵸? 반대로 한번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월 10일 기준이 여기 있죠? 6월 10일이 여기일 겁니다. 6월 10일. 6월 10일 기점으로 그쵸? 지금 현 상황을 봅시다. 그쵸? 고점까지 이렇게 상승이 됐었고요. 그쵸? 6월 10일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은 고점까지 이제 살짝 한 2.6%, 2.3% 정도까지 상승했었다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2% 정도. 그쵸? 지금 6월 10일 날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살짝 한 1%, 0.7%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을 뜻하느냐?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그쵸? 순매수를 했던 주체가, 순매수 주체가 계속적으로 개인들이었습니다. 그쵸? 개인들이 순매수를 6월 10일부터 굉장히 많은 금액을 하면서, 그쵸? 6월 10일부터 많은 금액을 하면서 지금 시장을 상방으로 베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실제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상승하지 못하는 0.78, 75%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계속 조금씩 고점에서 조금 하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월 10일 기점으로 개인들이 마찬가지로 많은 금액을 매수했지만 순매수 금액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고 연기금도 많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해서 지금 개인들이 매수하는 장세에는, 그쵸? 개인들이 매수하는 장세였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보합이거나 좀 살짝 빠지려는 추세로 지금 좀 바뀌긴 하는데, 반대로 지금 외국인이라도 받쳐주고 있는 상태에서의 개인 매수세는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비춰봤을 때 시장에서 봤을 때도 상방으로 하기 쉬운 것들은 코스닥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전체적인 코스피 200 시장은 받쳐서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테마주 형식이거나 아니면은 살짝 단타 형식. 근데 단타 형식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안 되는 단타 형식이 있는데, 그것들은 여러분들 제가 노란 톡방에서 자세하게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또 드릴 테니까요. 그런 점 확인해 주시고 이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단 지수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또 이제 시장에 대해서 테마라든지 그런 것들도 자세하게 또 한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3부 같은 경우에는 저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장에 관련된 수급이라든지 테마라든지, 그래도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성공 투자를 보시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선물 드릴, 그쵸? 수급 선물 또 마찬가지로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시나리오 전략 종목으로 이전에 여러분들이 노나토판에 계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었을 텐데, 그쵸?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저번 주 때 청산을 하고, 실질적으로 16.31%라는 최고 수익률로 거두면서 여러분들 많이 또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 의미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요. 의미 있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면서, 그쵸? 실제로 제 동아일텍도 조금 청산하면서 아마 이날에 청산했을 겁니다. 그쵸? 이날에 이쪽에서 자리에서 14,300원 정도에 청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수익을 많이 또 인증을 해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거고요. 오늘도 사실상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청산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넵튠이라는 종목인데, 여러분들도 제가 또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아니면은 이제 뭐 주라벨이라든지 굿모닝 성공투자팀을 계속적으로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그 종목도 공략을 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7월 셋째 주 정도의 시나리오였고요. 그쵸? 그래서 저번 주 시나리오였고, 저번 주 때는 제가 알체라랑 위메이드 이 두 가지 정도만 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쵸? 저번 주 정도 때. 그래서 실제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대비해서 잘 가고 있고요. 그쵸? 수익도 청산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위메이드로 해서 수익 실현했다라고 감사하다고, 그쵸? 또 노란 카톡방에다가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쵸? 또 그렇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는 단타 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 조금 더 할 말이 있어가지고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잘 보셨을 때 여러분들 단타 정말 꿈 같죠? 그렇죠? 재밌죠? 재밌기도 하고, 단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해볼 만한 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좀 강의 같은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제가 6090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6390에서 청산을 했었던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실제로 한번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차트를 한번 봐보면은, 그렇죠? 차트를 한번 보면은, 자, 이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했을 겁니다. 7월 21일 날 기준인데, 그렇죠? 과거로 돌아볼게요. 자, 여기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러분들. 이 자리인데, 이거를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방금 그 상황과 되게 유사하죠. 자, 국제약품은 지금 현재 추천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떠한 관점으로 시장에서 이 트레이딩을 했던 것인지, 그쵸? 이런 트레이딩을 했던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서는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로 이제 부각받으면서, 그쵸?
부과받으면서 상승을 해뒀던 친구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간 거래량이 크게 없이 잠깐 요렇게 이제 뭐 올라갔다가 그죠? 8% 올라갔다가 밑으로 다시 또 시장가로 내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이 이평선들의 값을 빠르게 위로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자주자주 등장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매집을 한다는 소리고, 그렇죠? 이게 꽤 최근에 많이 등장함에 따라서 과거에도 등장했었을 겁니다, 분명. 등장함에 따라서 이제 상승을 거뒀고요. 결국에는 이거 다 주목할 필요 없이 일단은 마지막에 상한가를 올렸던 이 자리서의 이 거래량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거래량 굉장히 세게 터졌습니다. 세게 터지고 상한가를 마감을 했었고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상한가에서 바로 갭으로 출발하지 않고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11%가 떨어졌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종가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14%까지 거의 뭐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걸 잘 주목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타 카톡방에 계셨던 저희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한테 단타 관련돼서 말씀을 또 드리자면요. 자, 이 노란 색깔 박스 부분들을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여기서 그간 거래량 터지지 않고, 그렇죠? 이날 거래량 터진 다음에 터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거래량 없이 일정 라인대를 횡보해 줬다가 그 다음에 다음날 상승을 거두는데 그 상태에서의 거래량의 3분봉 총 6분 동안에 움직였던 이 거래량 자체가 이전에서의 전날 거래량 움직였던 곳에서 박스권에서의 가장 높은 거래량보다 높았죠. 그렇죠? 높게 나왔죠. 자, 높게 나왔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또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략을 제가 만약에 여기서 또 물량을 또 팔아준 다음에 윗라인에서 또 팔았다라면은 그쵸, 윗라인에서 또 매도를 했다라면은 제가 또 엄청 중요한 강의를 또 찍을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결국에는 첫 번째 웨이브밖에 안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쵸?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090에서 진입했던 라인대가 이제 중요했던 라인대였고, 그쵸? 그 상태에서 6390이라는 라인대, 요 봉이 나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거래량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쵸? 거래량. 그쵸? 총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타를 할 때 두 가지인데 단타를 뭐 유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첫 번째로는 재료가 항상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합니다. 재료가 첫 번째로는 코로나 이상 같은 경우에 그쵸 코로나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이상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거래량 재료 같은 경우에도 좀 셌던 재료였죠. 두 번째로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크게 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의 이상 라인대 6,760원이라는 이전의 상한가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자, 하지만 첫 번째 웨이브 자체가 크게는 강하게 나오지 못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그쵸 주식이 이런 형식으로 움직이죠 보통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첫 웨이브에서 매매를 잘 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또 이제 노란톡방에 계시면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국산품 같은 경우는 단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단타로 해서 수익이 났다는 것들도 이제 인증을 해주셨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36,900원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저는 42,000원까지 봤습니다. 42,000원까지 봤는데, 실제로 이거는 좀 아쉽죠.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그쵸?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알체라가 시세가 크게 나오니까, 저희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알체라 제가 또 들고 있었는데, 제프님 덕분에, 그쵸? 오늘 또 이제 매도를 했네요 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저도 이제 받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건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 것들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쵸? 아쉬운 것이지만, 그쵸?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2,000원 정도였고, 42,000원 정도였고, 저는 요 정도 라인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 정도 라인을 생각했었는데, 그쵸? 이게 충분히 지금 뭐 더 크게 가가지고 제가 추천했던 당시 때보다 지금 한 53%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쵸? 이건 여러분들 아쉬운 겁니다. 아쉬운 겁니다. 제가 뭐 이거 다 하게 되면은 제가 신입니다. 그쵸? 신이죠. 그쵸? 저는 신이 아닙니다. 그쵸? 저는 제프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차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들고 계신 분들, 노란톡방에 들고 계셨으면은 들고 계셨던 분들끼리 조금 더 이제 기분 좋게 들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지금 뭐 알차라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매도를 합니까? 맙니까? 라고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자세한 건 노란톡방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뭐 간단하게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아직까지 뭐 고점에 대한 신호 잡히지 않았다.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계속 들고 계셔라. 대신에 신규 진입 같은 경우 좀 자제하셔라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7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수익으로 이제 보여드렸던 거, 7월 달 잠깐 이제 리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생각해보니까 이번 주가 좀 여러분들 마지막, 그쵸, 마지막 7월 마지막 주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7월 달에 어떠한 종목을 해가지고 했던 것들도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큰 수익을 자랑했던 엔텔스였죠. 엔텔스. 엔텔스 같은 경우에도 11,750원에 여러분 제안 드렸고 실제로 저는 16,200원에 전량 다 저희 또란 톡방에서 매도를 해가지고요. 그렇죠? 실제로 한 38% 정도 가까이 이제 수익을 봤습니다. 첫 번째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세스바이오였죠. 액세스바이오.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목표 단가였던 이제 요 라인까지 3만 6천 원 정도, 36,300원 정도가 200원 정도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면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크게 수익을 거뒀던 것으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 때는 액세스바이오와 알서포트로 그렇죠. 알서포트로 여러분들한테도 그렇죠. 이거는 구문의 성공 투자 아침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9,000원대에서 제가 9,000원 이하로 좀 잡았긴 했었죠. 9,000원 이하 잡으면서 우리가 목표가 같은 경우는 11,000원이어가지고요. 11,000원에 다 내렸고 실제로 11,000원에서 이상으로 더 한 20% 정도 쌌지만 그쵸 이거는 뭐 제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제 영역은 11,000원대가 가장 적정 가치였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 때 이렇게 알서포트 그리고 액세스 바이오로 그렇죠. 기분 좋게 시장에서 이제 수익을 거뒀고요. 그렇죠. 기분 좋게 시장에서 수익을 거둔 상태에서 출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주가 이제 바로 엔텔스 주였죠. 엔텔스 주와 동아일텍 그리고 이제 이러한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그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쵸 다 수익을 거뒀다.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그 주 때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마찬가지로 음,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넵튠 같은 경우는 31,200원에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매도 사인을 보내면서 시장에서도 봤었을 때 분봉상에서 31,200원이면은 요 라인이죠, 요 라인 때 이제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서 차익 실현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자 가치를 봤었을 때 먼저 액세스 바이오로 봤었을 때는 이 당시 때 이 전주의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전주 같은 경우에는 진단 키트주라든지 이 당시 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조금씩 꿈틀꿈틀 되면서 그렇죠. 이 당시 전에서는 사실상 시장의 반도체랑 그렇죠. 2차 전지 쪽 이랑 아니면은 시장에 투자할 데가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딱히 없는 상태에서 정치 테마만 조금씩 오르고 있으면서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도 엑세스바이오, 휴마시스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상승했었던 이유 자체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 당시 때는 이제 크게 많이 유행을 돌지 않았었지만 향후에 유행될 만한 가능성이 있었고 진단 키트도 많이 필요했던 시간대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그렇게 나왔던 것이었다.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조정 받았을 때 조정 받고 그 라인대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눌림목을 주었을 때 그때 접근을 해서 실제로 목표가였던 36,000원대까지 아마 여기서 제 기준에서는 이거였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여기 36,400원이라는 여기 이 상한가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은 크게 넘지 못할 것이다. 그쵸? 크게는 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목표값을 36,300원 정도나 200원 정도 잡아가지고 그때 라인에서 매도를 했던 것으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쵸? 엔테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메타버스가 그 당시 때 화랑이었다 보니까 크게 들어가지 않고 큰 그 막 변동색 큰 부분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과열 상태가 거의 다 끝나는 자리에서 적정한 가치에서 매수를 했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추천을 드렸고 그 다음에 16,200원 정도의 물량을 전량 다 내렸던 것으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큰 수익이 나왔다. 알서포트 마찬가지로 또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심하게 되면 결국에는 재택근무나 원격 관련된 이런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접근을 했었던 것이고 항상 여러분들 저는 의미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노란톡방에 계셨더라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크게 이제 드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빨간불로 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메이드, 그쵸?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드렸고요. 54,200원 정도의 말씀을 드려가지고 61,900원 정도가 목표가다. 그쵸? 62,000원 정도가 거의 목표가다. 여러분들이 또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씀드리는 공약주, 그쵸? 제가 또 이번 주 더불어가지고 다음 주까지, 나올 수 있을 만한 공약주를 또 말씀드리면요, 자, 차트에서 보였다시피, 여러분들, IPO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쵸? 시장에서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한테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적어드렸던 건데, 결국에는 신규 상장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뭐 SK 아이테크놀로지 그쵸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대형 관련된 IPO 섹터들이 연일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뒤에 따라오던 이제 석경 AT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석경 AT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6,200원이란 제가 여러분 혹시 그때 그 종목 Q&A 관련돼 가지고 제가 한번 말했던데 26,200원까지 갔었네요. 그쵸? 갔다가 맞고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거랑 마찬가지로 그렇죠. 지금 창투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들어가지고 크래프톤이나 아니면 야놀자 같은 경우에도 손정희가 2조 가까이 이제 비전 펀드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IPO 같은 섹터들도 좋은 흐름이 좀 보여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SBI 인베스트먼트 또 많겠죠. 대성 창투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 뭐 아주 아이비는 어떻습니까라고 하는데 아주 아이비보다는 저 오히려 이런 뭐 SV 아니면 SBI 대성창투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두나무 관련돼서도 저 비덴트라든지 이런 모습들도 좀 좋아질 것이라고 봤는데 오늘 조금 시세를 줘가지고요. 저 조금 당황스럽게 합니다. 저도 예, 뭐 여러분 많이 체크된 거 보시죠. 그렇죠? 실제로 제가 종목 Q&A 할 때, 저 종목 Q&A 할 때 실제로 비덴트에 좀 힘들게 지금 들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시세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또 그분이 꼭 탈출하셨기를 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SBI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SBI 같은 경우도 박스권에서 지금 현재 이탈 라인대, 그쵸? 상방 라인대가 결국에는 2,300원, 2,355원 요 점을 만약에 돌파하거나 그렇죠? 추가적으로 이 윗라인대를 돌파하게 됐었을 때 그 다음에 시세가 한 번 더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고점 라인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는 항상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궁금하시면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도 조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그럼 또 뭐가 있냐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거 말고는 사실 정치 테마 위주로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노란톡방에서 제가 이렇게 정치 테마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써드렸는데 그쵸 써드리자마자 바로 정치 테마가 이제 뭐 윤 관련된 정치 테마가 그쵸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쵸 저점 라인 다지고 15,600원 정도를 안 깬 다음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쵸 지금 사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보다 반대편에 있는 진영, 그쵸? 반대편에 있는 진영, 이씨 같은 경우에도, 그쵸? 경기도지사 맡고 계신 그분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좀 주목해 보셔라.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때는 아마 그분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고 있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분 관련주를 조금 더 지금 주목하고 있고, 그분이나 이제 윤 씨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도 지금 조금씩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또 말씀을 또 드릴 테니까요. 그런 것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초과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총 두 종목은 두 종목이라 하면은 그렇죠. 일단은 한 종목 첫 번째로는 그쵸 제가 말씀드렸던 SBI도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다. 기회를 줄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솔트룩스라는 종목인데 그쵸 제가 또 솔트룩스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기회를 계속 줄 것 같습니다. 기회를 줄 것 같고 사실 이 종목은 뭐 하는 종목이냐 메타버스 관련돼서 AI 전문 업체입니다. AI 전문 업체고 살짝 그 이제 딥페이크 관련돼서 실제로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타버스에 관련돼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나 케이팝 그 다음에 신약 개발 같이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에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솔트룩스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좋은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만하다라고 여러분들 또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솔트룩스, 그 다음에 SBI 딱 두 가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로 추가적으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뭐 관심 종목 나눠드리고 했긴 한데, 여러분들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차익 실현하시면서 뭐 크게 막 100% 들어가자, 뭐 추가로 많이 들어가자라는 것보다 한 발좀 물러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쵸 지금 오히려 새로운 신규 포지션을 계속 접근하는 것보다 조금 차익 실현하시면서 한 여러분들 뭐 한 1, 2주 정도 쉬셔도 될 것 같고 그쵸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제가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굿모닝 성공 투자 아침 좋은 아침으로 출발하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